여기는 일본 명문대 도쿄대학교의 강의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교수가 학생들에게 얼마 전 다녀온 한국에 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직접 한국에서 본 것들을 말해주자 학생들 모두가 도저히 못 믿겠다는 얼굴 표정입니다. 도대체 미국 하버드 교수는 한국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학생들한테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감동 한 바가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잠시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에서 일본의 도쿄대로 교환교수로 와 있는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학 분야에서 25년이 넘게 교수 생활을 해왔으며 수많은 연구 성과를 이룬 덕분에 세계 유명한 대학들로부터 초빙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학 박사 과정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박사 취득에만 매달렸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한국에서 온 친한 교수님이 종종 꼭 한국인 같다고 표현하시던데 아마 근면 성실하기로 유명한 한국인을 빗대어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성실하게 임한 결과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박사 과정을 받는 중에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미국으로 유학 온 한국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기 힘든 여성상에 매료되어 빠르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딸을 위해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한국에선 이런 여성을 현모양처라고 부른다죠. 딱 맞는 표현입니다. 아내 덕분에 저나 딸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잘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내에게 보답을 하고자 이번 여름 휴가는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고 아내의 나라인 한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너무나 좋아하더군요. 딸 역시 엄마의 영향을 받아 K-팝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좋아했고 저 역시 아내를 통해 말로만 들었던 한국 방문이라 저희 가족 모두 설레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을 방문하길 잘했다 할 정도로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을 하면서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바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논문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에만 있을 땐 크게 체감이 안 됐었고 거리도 가깝고 같은 동양권이라 얼마나 다를까 싶었습니다만 제 예상을 뛰어넘어 매우 많은 차이가 있더군요. 근데 이건 분명 다른 게 아니라 한쪽이 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해 분노할 만한 사건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에 한국인이라면 일본에 대해 본능적으로 악감정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에 대해 분명히 사실임에도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은 걸 보면 일본에 대해 한국인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국의 이런 분위기를 일본 내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워낙 폐쇄적이고 꽉 막혀 있다 보니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일본은 정치가 혈연관계로 세습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가르치는 젊은 일본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기에 더욱더 제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긴 하지만 정치권의 영향력에 막혀서 쉽지 않다는 걸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인 분들은 혹시 저번 도쿄올림픽의 골판지 침대 관련 뉴스를 들어보셨을까요? 골판지 이슈가 최초 일본 내에서 한번 사실대로 보도가 되었다가 해당 방송국 국장이 해고를 당했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내 모든 언론사들이 골판지 침대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만 보도하더라고요. 골판지 침대를 마치 찬양하듯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일본에 대해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경제대국으로 불리던 일본인데 정치적으로야 부패했어도 전 세계적인 행사인 올림픽에서의 사건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골판지 원재료를 납품하고 침대 제품을 판매하는 패키징 회사의 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베 신조의 친형인 아베 관신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영국과 미국 등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되어 일본으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상황이었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즐기는 축제인 올림픽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뛰어야 할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침대가 겨우 골판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 총리의 친형의 회사에게 생산과 납품을 하게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행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실까요? 아마 한국이었으면 진작에 특검은 물론 탄핵을 당해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언론들은 한술 더 떠서 골판지 침대가 코로나 감염 예방까지 된다고 모든 방송사를 동원해서 홍보까지 할 정도였으니 미국인인 저도 이렇게 나쁘끄러운데 일본 국민들은 오죽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 여행을 하면서 묵었던 호텔에서 자기 전에 아내와 함께 다음날 먹어볼 한국 음식에 대해 찾아보자고 하였고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맛집을 찾아가는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추천 영상으로 충주시 공무원이 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행정에 관심이 많다 보니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충주시청의 젊은 공무원이 충주시를 홍보하는 컨텐츠였습니다. 시 홍보 영상이라 따분할 것 같아 바로 뒤로 가기를 하려다가 잠시만 시청해 보았는데요. 이 젊은 공무원이 하는 홍보 영상은 여느 다른 홍보 영상과는 남달랐습니다. 충주시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형식이 아니라 요즘 MZ들이 많이 찍는 숏폼 형식으로 재밌게 찍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충주시에 대한 홍보도 알맞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을 몇 개 더 보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충주시청 시장님과 함께한 영상도 있는 거였습니다. 직장 상사와 같이 회의가 아니라 유튜브 촬영이라니 그것도 보수적이라면 서러워할 공무원 사회에서 말입니다. 이런 한국이 놀라우면서도 과연 일본에선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정치권 못지않게 아주 보수적인 일본 공직 사회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할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일본은 정치권과 공직사회 모두가 갈수록 세습이 되어가면서 폐쇄적인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20년 아니 30년 넘게 잃어버린 20년, 30년 타령을 하고 있는 거겠죠. 1980년에서 1990년대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낸 일본이 경제가 계속 퇴보하는 게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본과 유튜브 속의 한국 공무원을 비교해보니 언젠가는 아니 이미 일본은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 이야기가 나와서 더 보태보자면 일본은 아직도 모든 행정처리가 서면 업무로 이뤄지고 있답니다. 빠르고 간편한 행정처리에 익숙한 한국분들이라면 깜짝 놀랄 일일 텐데요. 일본도 이런 부분을 의식했는지 행정 업무를 서면 형식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디지털 개혁을 위해 디지털청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2021년이라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의지에 드디어 일본이 정신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황당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디지털청 사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72세의 교수를 임명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일본이 얼마나 디지털화해서 뒤처져 있냐면 일본은 178개의 지자체가 각자의 고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에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선 행정서류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행정센터가 열리지 않는 밤이나 휴일에도 무인 발급기를 통해 셀프로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거기다가 PC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일본과 한국의 디지털 행정 차이는 한국이 뛰어가고 있다면 일본은 기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일본은 일반적인 회사뿐 아니라 공직사회조차도 야근을 많이 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일본의 많은 가게들이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야근을 하는 게 일을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하려고 야근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야근을 하면 보통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게 되는데 이 야간에 이용하는 택시를 각 행정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 후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택시를 이용한 부정부패가 일본에선 커다란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라면 승차 위치와 하차 위치 그리고 금액이 모두 데이터가 남아서 그럴 여지가 없겠지만 일본은 영수증을 종이로 발행합니다. 거기다가 택시기사가 직접 쓴 금액과 사인을 받는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과 회사원들이 택시기사와 말맞추기를 통해 부풀린 택시비로 뒷돈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불필요하게 야근을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죠.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일까요? 실상이 이러다 보니 정치권을 비롯해서 공직사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올바른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할까요? 저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네요. 제3자 입장에서 봐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이고 일본이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정작 일본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느껴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게 문제일 테고 일말의 외침조차도 쉬쉬하는 게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여행으로 시작했는데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보다 딱딱한 이야기로 흘러가서 죄송스럽네요. 제 분야가 정치학 쪽이다 보니 행정과 인프라에 대해 관심이 많아 더 체감이 돼서 이렇게 사연으로도 보내봤습니다. 제가 비록 미국인이지만 제가 가르치는 일본 학생들이 안타까워서라도 제가 경험하고 체감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저희 가족은 아마 한국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일본에만 있을 땐 몰랐지만 한국의 인프라를 체감한 이상 무조건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 하버드 교수 윌리엄이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점을 체감한 내용을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윌리엄 교수님께 응원해주거나 추천하고 싶은 거주 지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 한 바가지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하는 감동 한 바가지였습니다.